라이브 시네마 사랑은 늘 당신 곁에 러브 액츄얼리로 들어가 볼게요. 겨울하면 생각나는 영화 5개 정도가 있던데 그 영화 중에서 항상 들어가는 영화가 이 러브 액츄얼리더라고요. 맞죠. 혹시 이 영화는 보셨을까요? 저는 좀 오래전에 봐서 기억은 사실 잘 안 나요. 이게 영화가 네.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해드릴게요. 네. 사랑에 상처받은, 말하지 못한, 확신하지 못한 당신. 주인공들이 어떻게 보면 이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, 여기서 한 8커플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각자의 사랑의 방식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관객들이 다 다르게 감정이입을 할 것 같아요. 어떤 커플에는 감정이입을 더 하는 거고, 어떤 커플들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.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게 크리스마스 영화니까 그냥 재밌었어요. 여기 다양한 커플이 나오고 스토리가 워낙 많으니까. 네.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근데 이 영화가 조금 이상한 것도 많이 담았구나.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몰랐던 건데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네. 이런 상황이 왜 생겼지? 여기서 왜 고백을 하지?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한 것처럼 청취자분들도 오래전에 봤으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. 네. 그냥 크리스마스 때 보는 영화다. 네. 그냥 재밌게 봤다 이런 건데 다시 보면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. 한번 시간이 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정은님이 지금 20대 초반이잖아요. 네. 20대 초반이 좋아하는 영화 혹시 있을까? 이런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겨울일. 제가 20대 초반을 대표해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음악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연말에 좀 많이 참는 것 같아요. 되게 어떻게 보면 라라랜드도 있을 거고. 라라랜드 혹은 뭐 스타이즈본. 네. 그런 조금 감성을 자극하는. 그게 어떻게 보면 겨울에 또 개봉을 했거나 겨울에 감성에 맞기 때문에 네. 연인들이나 아니면 썸을 타시는 분들이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틀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. 그쵸. 같이 그 노래도 나중에 같이 듣고. 이제 우리 그때 영화 같이 봤을 때 나왔던 노래다 이러면서 그 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. 제가 그러니까 조금 깜짝 놀랐던 게 네. 30대도 그 영화 안에 갇혀 있거든요. 러브 액츄얼리, 노트북, 이터널 션샤인, 어바웃 타임, 아까 말한 두 영화들도 어떻게 보면 워낙 유명한 영화지만 사랑 영화 아니면 겨울 영화 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20대도 이런 영화들이 정말 깊이를 알기 때문에 또 보는 게 아닐까. 맞죠.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네, 되게 거기서 주는 감성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20대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많이 맞아요. 찾고. 아마 10년이 지나도 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그쵸. 그러면 정은님은 사랑에 열정적이신 걸까요?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중. 그러니까 우리가 상중하로 봤었을 때. 상중하로 봤을 때 중. 네, 너무 열정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열정적이면 어느 순간 저를 잃고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랑에 푹 빠져버리면 나의 모습이라든지 나의 이런 자아들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. 저는 무조건 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. 근데 그래야 그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? 네. 나는 사랑할 때 이런 것까지는 해봤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 자랑 타임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생일이어서 이제 생일 선물을 챙겨주는 그 기간이 되게 열정적이었는데 생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커플들이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. 그쵸. 서로가 뭘 챙겨줘야 될지 어떤 기념일보다도 되게 중요하고 정말 그날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쵸. 기분이 좋아지는 거니까 애정도가 느껴지죠. 근데 어떤 걸 하셨나요? 저는 제가 그때 되게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벽 한 4, 5시까지도 막 늦은 시간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이 그 친구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
잊을 수가 없네. 그러니까 네. 그 다음 날이 생일이니까 또. 잠 한숨도 못 자고 그 친구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주기 위해 네, 제가 마트를 오픈런을 했어요. 거기에서 재료들 마트 사서 오픈런. 네. 이거는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마트를 오픈런을 해서 아침에 막 미역국을 끓이고 또 그 친구에게 주고 싶은 좀 브랜드 좀 비싼 브랜드의 가디건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또 거길 막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갔더니 조기 마감이 돼서 거기서 또 멘붕이 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생겨요. 네, 항상. 그래서 또 엄청 추웠어요 또. 그래서 바로 다음 대안을 제가 세워놓지를 못했었는데. 그렇죠. 왜냐면 나는 가디건만 사면 네. 오늘 생일 준비 끝인데. 퍼펙트다 했는데 변수가 생겨버렸으니 그것도 선물을 그 자리에서 막 길거리에서 찾는다고 찾고. 뛰어다니다가 또 결국엔 비싼 향수 사서 또 편지도 급하게 쓰고 엄청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네요. 그때는 진짜 내가 생일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 네. 그 마음만 컸기 때문에 맞아요. 그 전날 내가 밤을 새거나 힘들었거나 지쳤지만 전혀 생각이 안 들었어요. 미역국을 내가 한 그릇 해서 주고 싶다. 네, 미역국. 그다음에 내가 사주고 싶었던 그 생일 선물 네. 꼭 사서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크잖아요. 맞아요. 전혀 힘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친구의 반응을 기대한다기보다 그냥 내 온전한 마음을 그 네. 안에 다 담은 거군요. 네. 뭔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때? 괜찮아? 이러면은 너무 고마워. 그냥 이런 거에서 또 행복을 느끼고 그랬던 거죠. 그게 사랑인 거예요. 네.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네. 어느 순간 네. 제가 사귀었던 네. 분들한테 네. 지금 한 명이 아니니까 네. 그림 선물을 줬어요. 근데 그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았던 게 그 친구의 모습을 그려야 돼요. 네.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진첩에서 여자친구의 모습을 찾잖아요. 그쵸. 진짜 예쁜 모습을 그려주고 싶어서. 그쵸. 그러면 그거를 고른 다음에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거를 앨범을 사서 넣고 줄 때까지 마음 동안 얘가 받으면 어쩔 것까지 그 생각하는 마음 네 그게 저는 진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요? 생일이거나 아니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끔 줬는데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. 받는 사람이 진짜 기분 좋아 보일 때 있잖아요. 그때 그리고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. 이게 남자가 조금 네.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나 그림 선물 처음 받아봤어. 그런 말 있잖아요. 뭐 내가 너가 처음이야. 그 처음이란 말이 나를 그 선물을 주고 싶은 내가 그림을 며칠 동안 그려서라도 주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여자들은 그 정성이 느껴지면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선물이든.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친구가 꽃을 사올 때 가장 좋아한대요. 왜냐면 남자분들이 꽃집을 가면 꽃을 잘 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. 모르시죠.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계속 생각을 해야 맞죠. 돼.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한 송이 아니면 한 다발을 사가잖아요. 근데 그 사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안 보겠지만 누군가는 저 사람 여자친구한테 주러 가는가 보다. 저도 요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남자가 꽃다발을 큰 게 들고 가면 저건 누군가한테 주는데 여자친구한테 줄 것 같다. 그게 저는 좋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그 가정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가정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 섬세함들 여자가 되게 섬세하죠. 네. 그러면 우리가 고백 얘기를 좀 해보죠. 지금 네.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네. 이 영화에서도 다양한 고백들이 나오잖아요. 네. 로맨틱한 고백이어도 좋고 아니면 이상향적인 고백이어도 좋고 정은님이 생각하는 고백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 한번 풀어내주세요. 편안하게.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
조금 섬세함을 좀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솔직하게 나는 너의 어떤 모습들을 좋아한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되게 듣는 사람에서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. 이 친구가 왜 내가 왜 좋지? 이런 생각 분명히 할 텐데. 왜 좋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그 말을 해줬었을 때 내가 진짜 고백을 받았다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신뢰도 쌓고 이 친구가 날 진짜 좋아하는구나. 이러면 마음이 또 열리거든요. 네,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너도 혹시 나랑 마음이 같으면 만나볼래?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고백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감동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영화 드라마에서는 그냥 우리 사귀자 뭐 아니면 약간 이렇게 담백하지만 짤막한 얘기들이 많잖아요. 대사여서.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귀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과 애를 다 써야 되잖아요. 그쵸. 고백은 어떻게 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지를 증명해내는 거랑 똑같잖아요. 그쵸. 근데 그게 말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말이 서툴어서 행동이라든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장은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 받는 상대는 가장 내가 고백다운 고백을 받은 거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고. 네,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. 혹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아까 말한 것처럼 행동에서도 그 진심이 묻어나오면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그냥 뭐 그렇다고 막 이벤트를 너무 뭐 거창하게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말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쑥스러움을 많이 타거나 내성적인 분도 있잖아. 근데 사실 그런 거 여자들 다 캐치하거든요. 다 알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편지도 괜찮을 것 같아. 편지인데 이게 뭐 너무 긴 거 아니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거여서 말은 내가 좋아해서 나한테 이렇게 썼어 이러면서 딱 주면 뭐 여기 다른 말을 붙이는 거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지를 쓰는 마음은 똑같잖아요. 우리가 어릴 때라든지 진짜 고마운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마음,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마음은 진짜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. 맞죠.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할 때 조금은 더 이렇게 표현을 하기 좋지 않을까. 뭔가 정성과 진심이 느껴지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. 그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거나 로맨틱한 고백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. 그쵸. 그럼 궁금했던 거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들도 있잖아요. 영화 안에서. 근데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은데 이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? 네,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.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죠. 많잖아.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일은 되게 특별한 일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일 거예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거든요.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과 마음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인 것 같아요.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. 우리가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들이 첫사랑인데 뭐 짝사랑이거나 맞죠. 썸을 탔다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감정은 좋았지만 뭔가 연인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사랑이잖아요.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잘 보면 사랑을 할 때 자기도 다른 무언가 호르몬이라든지 뇌파 같은 게 생기잖아요. 예를 들면 원래는 카톡을 기다리는 일이 싫은 일인데 사랑을 하면 카톡을 기다리는 일도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. 맞죠.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데 상대가 아침에 모닝콜을 해주면 나도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가 변해요. 완전 맞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힘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.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.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까지 아니라고 느꼈던 게 사랑은 100%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가 마주보거나 서로가 줬었거나 이 마음이 공유되어야만 사랑으로 느꼈던 적이 많았거든요.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
아니면 진짜 바라보는 마음도 맞아요. 사랑의 하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예쁘다 아니면 저 사람 마음 애틋하다 이런 걸 다 느끼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제 많이 느끼는 편인 거죠. 네, 네. 이게 대본에는 없는 질문인데 네. 첫사랑이 연락이 왔어요. 이런 이런 경우들이 살다 보면 경험할 수 있잖아요. 있죠. 네. 두 가지를 할게요. 전자는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첫사랑이 연락 온 거랑 후자는 없었을 때. 남자친구가 없었을 때. 전자부터 얘기해줘. 남자친구가 있는데 첫사랑한테 연락이 왔다. 저는 연락은 받아도 만나는 건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. 만나는 거는.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안부 인사라든지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. 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정말 그 첫사랑이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지금 만나는 사람을 정리하고 만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네, 거군요. 맞죠. 내가 그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진짜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. 완전 있죠. 아니 그 사람만을 기다렸다거나 근데 하필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첫사랑분과 대화를 했을 때 뭔가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첫사랑은 이미 사랑에 대한 감정을 한번 나눈 사람이에요. 네, 그렇죠. 이게 사귀고 헤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서로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이런 좋은 말로 이렇게 딱 만들어놨잖아요. 그래서 누구나 첫사랑이 연락 오면 가능성이 큰 있다. 거고. 그쵸. 그럼 후자는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. 없으니까 무조건 당연히 만나죠. 만나서 일단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근황 얘기하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진짜 그 다음 연애가 시작되는 거고. 네, 저는 남자친구 없으면 무조건 만나고. 그럼 다른 질문 해야겠네요. 네. 나의 남자친구가 첫사랑한테 연락 온 걸 내가 알았어.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연치 않게 알았어. 근데 이번 주 주말에 보자 그러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일이 있다 그래.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? 그때 이제 물어봤지. 나만 알고 있는 거야. 나만 이 남자친구가 첫사랑한테 연락받은 걸 알고 있는 상황. 저는 말해요. 나 사실 알고 있는데 혹시 그날 만나는 그거야? 이렇게 물어봐요. 근데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?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. 큰일 나는 거죠. 그러니까 만난다고 말하면 그럼 토요일에 만나는 거 맞아.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막 놀라면서 너 어떻게 알았어? 나 근데 토요일에 잠깐 보기로 했어. 커피만 마시고 올게. 이러면 어떡해? 네, 이유를 설명하라 한 다음에 당연히 납득이 안 되겠죠?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보내줄 거예요. 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저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 이유가 저라도 그럴 거거든요. 제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저는 아닌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아니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. 그리고 이색 질문 두 가지 할게요. 연인이 사람 많은 곳에서 프로포즈를 한다면 이 영화에서 그런 게 또 많이 나와요. 레스토랑에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사람이 모여있을 때 크리스마스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? 사람 많은 곳에서 프로포즈를 한다. 저는 그 남자가 정말 좋으면은요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귀여워 보일 것 같아요. 다 좋아 보이는 거군요. 네,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. 그 대신에 너무 요란하면 또 힘들긴 하겠지만.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.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프로포즈를 하고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고 싶은지를 보기 때문에 맞아요. 그거를 귀엽게 보거나 그냥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잘했어. 나 기분 좋았어. 고마워. 이렇게 할 수 있는.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. 절친이 연인이 연락이 와서 연애 고민을 털어놔요. 절친의 연인이 절친의 남자친구인 거죠. 그러면서 뭐 우리가 절친의 이름을 그냥
지은이라고 할게요. 네. 지은이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지은이랑 싸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.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?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전 다 들어줘요. 들어줘요. 그러면서 다 들어주는데 지은이한테 말 안 해요, 그럼? 아니요, 전 하죠. 지은이한테도 너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더라 이렇게 말을 해줘. 좀 근데 눈치를 좀 보긴 해요. 약간 이걸 얘기하면 되는 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. 맞잖아.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. 네, 근데 그건 이제 일단 먼저 그 지은한테 너 싸웠냐? 무슨 일이냐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솔직히 말해서 며칠 전에 나한테 이런 고민이 털어놨었다. 그럼 또 그 친구가 왜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해? 하면은 우리 얘기를 왜 너한테 해?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. 있으면은 이제 그걸 이제 변호를 좀 하겠죠. 너랑 좀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그쪽 입장은 이렇다더라. 이런 식으로 좀 오작교 역할을 하지.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네. 이야기들을 네, 전 하죠. 그렇게 해주는 거군요. 네, 전 그렇게 해요. 그럼 정은님의 남자친구가 네. 나의 절친한테 고민을 털어놨으면 어떨 것 같아? 저는 뭐라고 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달라지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고민을 어떤 식으로 고민을 털어놨는지 제 친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. 너한테 어떻게 고민을 털어놨어? 혹시 나에 대한 욕을 한 거니? 아니 뭐 욕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친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물어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좀 많이 고려를 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는 거군요. 네. 왜냐하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서 내 친구한테 물어본 걸 수도 있다. 네.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. 그쵸. 아니 저도 이런 게 좀 궁금했었던 게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뭐 주변 사람이 잘 안 됐었을 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또 좋은 쪽이면 도와주는 건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랑이 불붙거나 이게 영화 안에서 그런 있죠.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도 있잖아요. 왜냐면 내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지만 맞죠. 내 남자친구가 딴 마음을 먹을까봐 소개 안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. 있죠. 이거는 우리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내 친구를 내가 아무리 믿어도 내 친구도 마음이 바뀌는 건 나도 몰라.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막 그 연애 관련된 고민 프로그램을 보면 뭐 내 친구의 친구 아니면 내 남자친의 뭐 친구 뭐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오는 게 그런 거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거 고민 들어주는 사람 느껴지잖아요. 얘가 왜 나한테 이런 걸 하지? 근데 제가 만약에 고민 들어주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그런 게 느껴지면은 자를 거예요. 네. 차단하는 거군요. 네, 이건 아닌.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미 다 눈치를 채워. 이 사람이 나한테 이성적 접근으로 하나의 장치적으로 나를 또 연락 온 거구나. 네. 왜냐하면 나랑 연락할 건덕지가 없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뭐 싸웠다거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자꾸 뭐 만나자거나 하면서 밥을 먹자 이러면서 다가오는 거면 이상한 거잖아. 그리고 혹여나 그런 의도 없이 정말 고민 상담으로 하다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선을 정확하게 그어야죠. 이렇게 절제를 해주거나 이렇게 밀어내줘야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연인과의 고민은 친구들한테 잘 안 털어놓는 게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그게 서로 알고 있으면 조금은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. 왜냐면 우리는 친구 관계였는데 남자친구라는 아니면 제3자가 갑자기 이 안에 들어오면서 다른 무언가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연말이거나 새해 때는 오해로 작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깻잎 논쟁 뭐 이렇게 점포 논쟁들도 맞죠. 서로가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이거 진짜 안 좋아. 안 했으면 좋겠어. 왜 해줘? 뭐 이런 거잖아. 예,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왜 너가 고민을 들어줘?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. 근데 들어주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. 다 알죠. 알 수 있는 게 제3자이기 때문에 완전한. 네. 오늘 어떻게 보면 1시간 좀 넘게 얘기가 나눈 것 같은데 네. 정은님은 어떠셨나요? 되게 재미가 있네요. 그래요? 되게 재밌고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재밌었던 건가요? 네, 훨씬 더 재밌어요. 뭔가 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. 네, 많이 한 것 같아요.
저도 정은님이 기억이 남는 게 네. 이제 사전 통화했었을 때 이렇게 사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. 차분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근데 방송에 오셨을 때는 차분함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만의 이런 생각들이 조금 이렇게 밝게 좀 웃는 것도 많이 봤던 것 같고 네. 그래서 더 편했던 것 같고 청취자분들에게도 이 마음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었을까.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. 진짜.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. 저도 오늘 방송 참 좋았고요. 네. 정은님이 우리 사이 인스타랑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. 네.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@gmail.com으로 소통해요.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.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. 그리고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있으니까 다들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다음에라는 말이 마음속을 맴돈다입니다. 어떻게 보면 다음 주가 2022년 마지막 방송이거든요. 그래서 게스트 분이 오셔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눌 테고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또 한번 전해드립니다.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. 안녕.